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결선 8강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전기 시드를 받아 결선에 출전했던 팀들 중에는 한국물가정보와 LG전자가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 정말 포스코 팀을 맞이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요. 네. LG전자는 또 대한의사협회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두 팀 모두 정말 우승 후보다운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본선에서 올라온 팀들의 만남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릴게요. K바둑이 주최하는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결선 8강이 진행 중입니다. 1국은 3대3 릴레이 바둑, 2국은 페어 바둑, 3국은 개인전입니다. 덤 배팅을 전 경기에 적용을 합니다. 우승 1,2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국물가정보와 LG전자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의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오늘은 타이잼과 KT의 대결입니다. 타이젠, KT 정말 두 팀 모두 전통의 이제 강팀이고요. 최근에는 전력이 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두 팀 모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결국 3대3 릴레이 대국. 먼저 KT는 이성재 감독을 필두로 유학성, 박정규, 허진혜 선수가 출전합니다. 타이젠 김형환 감독, 장성계, 이도원, 이재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더를 보니까요. 타이잼에서는 지난번 좀 쉬었던 이도원 선수가 다시 또 눈에 띄는데요. 네, 이도원 선수가 글쎄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네. 이도원 선수가 타이잼에 좀 에이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3대3 릴레이는 혼자 잘 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세 명의 호흡도 중요하고요. 그 각자의 본인이 맡은 그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KT는 또 이 팀 화합이 워낙 좋은 팀이니까 네. 충분히 그 부분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본선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호흡면에 있어서는 최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3대3 릴레이 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오늘은 타이잼과 KT가 만났습니다. 먼저 타이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와 만났습니다. 네, KT와 혹시 예전에라던가 만난 적이 있나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예선에서 한번 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저희가 운 좋게 네. 아주 간신히 승리를 거두고 네.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상대의 전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떤 작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작년에 나오셨던 분이 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네. 또 이번엔 좀 저희가 더 준비를 잘 해서 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우리 감독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타이잼 식구들이 꽉 찼습니다. 네네. 네, 이렇다는 것은 선수층이 두텁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어떤가요? 네, 선수층이 좀 두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출전을 할 때 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 선수들에게 선수를 출장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좋은 편이라 네. 또 이게 또 맏형이기도 하고 네. 해서 일단 제가 일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좋은 컨디션을 정말 제대로 유발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우리 가장 젊은 안녕하세요. 피예요. 네. 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2장으로 나가서 이제 바둑의 승기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제 3장 편하게 할 수 네. 있도록 제가 승기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든든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장에 나오시잖아요. 예,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네. 부담이 좀 되는데요. 준비한 만큼 또 지금까지 한 만큼 네. 좀 최선을 다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후보예요. 그렇죠? 페어에 나오실지 3장에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아직은 네. 미정입니다. 네,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 네, 이겨야죠. 짧지만 아주 자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타이잼 어떤 결과 지켜질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시작. 타이잼 4강 가자. 화이팅! 이번에는 KT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KT 팀은요, 한 판만 이기자 벌써 8강까지 왔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번 참가할 때마다 네. 승패랑 상관없이 굉장히 기뻤고요. 이번에 이겨서 이제 뭐 더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저희 팀은 그 순수 아마추어 이제 동호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바둑 둔다는 그 자체가 뭐 우승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도 뭐 즐겁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대가 타이잼입니다.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 팀보다는 어느 팀이든 다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평소 실력을 좀 발휘해서 네. 오늘 좋은 결과를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T 팀 늘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KT는 최강자는 없지만 네, 선수 전원이 실력이 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어느 팀보다 팀워크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원들 함께 나오셨는데요. 한마디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우리 팀이 그동안 한 판 한 판 하다 보니까 어느덧 4강 고지가 보입니다.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승부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나오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KT가 약간 이제 노장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네. 노장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장의 힘, 네. 신사의 품격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3장에 나오실 텐데요. 마이크를 살짝 넘겨주시고, 네. 오늘 각오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저희 그 노름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대국일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힘찬 구호 준비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시작! KT 화이팅! 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제9회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입니다. 결선 8강 세 번째 경기 타이잼과 KT의 대결인데요. KT의 추당에는 유학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유학성 선수는 지난 이 본선 마지막 대국에서 초장 선수로 나와서 바둑을 아주 우세하게 만들고 중장 선수에게 넘겼거든요. 오늘도 아마 KT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오는 듯합니다. 유학성 선수와 맞붙는 타이즘의 초장 선수는 바로 장성계 선수입니다. 장성계 선수는 초장 선수로 나왔는데요. 지난 마지막 이 본선 결승에서는 페어 선수로 나와서 팀의 승리를 안겨준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페어 대국에 자주 출전하는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네. 덤배팅 결과 타이잼에서 5집 반, KT에서 7집 반을 불렀습니다. 7집 반 덤배팅은요. 제 생각에는 KT에서 흙을 꼭 잡겠다. 그리고 흙에 대한 초반 포석 연구를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본선에서도 역시 그랬고요. 반대로 타이잼은 5집 반이라는 건 100을 쥐고 싶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덤이 일단 평균 덤은 6집 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집 반을 적었다는 것은 100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뭐 페어 바둑도 아닌 1대1 뭐 3대3 릴레이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한 명씩 두는 이 대국에서 5.5라는 것은 100을 잡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네. 서로 쥐고 싶었던 100과 흙을 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성계 선수의 두 번째 수가요.
뭐 소목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래쪽부터 두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 귀 쪽만 두면은 특히 별로 뭐 이상한 것은 없는 거죠. 네. 예전에는 사실 뭐 이 본인의 오른쪽 귀 쪽에 보통 이제 착점을 하는 건데 두 번째 수로 간간히 뭐 이 상대방의 오른쪽 아래 귀 쪽, 우하 귀 쪽을 차지하면 실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그런 것도 좀 다 사라졌습니다. 상대의 작전을 좀 거스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유학성 선수도 이 초반 감각 그리고 이 기본기가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흑의 귀를 소목으로 선점을 하는 곳마다 백이 걸쳐두었었거든요. 네. 한 번은 날일자, 한 번은 한 칸으로 걸쳐갔습니다. 좌상을 대응하지 않고 우하로 가는데요. 지금 좌상 귀 쪽, 이 변 쪽에서 이제 협공을 해갔는데 저 부분을 바로 뭐 받아두는 것도 있지만 손 빼고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좌상 귀 쪽 흑이 만약에 뭐 또 한 번 더 착점을 하면 아예 이곳을 그냥 포기를 하고 큰 자리를 계속 두는 바둑도 많이 두어지거든요. 그러자 흑도 백의 귀를 걸쳐갔고요. 네, 아예 우하기 쪽을 손을 빼고 또 이 좌하기 쪽을 다시 이제 걸쳐가고요. 두 선수가 서로 일단 뭐 상대방의 둔수에 대해서 일단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 이제 서로 손 빼고 나는 내가 둘 곳만 두겠다. 초반 작전인데요. 네. 자, 좌하도 좌상과 마찬가지로 두 칸 높게 협공을 해갔습니다. 근데 뭐 바둑을 이런 바둑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 바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또 쉽게 서로 타협하고 뭐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제 싸움 바둑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곳을 갔는데 이런 곳을 띄고 받을 때 이쪽으로 이제 다시 또 협공을 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둑이 흑백 간에 다 갈라지면서 네. 전투 바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얽히고 설키는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정석으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또 서로 뭐 타협으로 갑니다. 백이 중앙을 늘어줄 테고요. 네, 또 뭐 같이 느는 수 아니면 삼선으로 젖히는 수. 네, 여기서 백이 그 한 점이 있는 삼선으로 가만히 내려선다면 굉장히 긴 정석 진행이 네, 시작이 뭐 되던데요. 이쪽을 두면은 뭐 이쪽을 띄고 이제 좀 어려운 이제 정석 변화가 일어나고요. 네. 쉽게 간다면은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키고 여기 이제 젖혀가고 뭐 이것도 정석이고요. 이 정석을 옛날에 외웠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나오면 좀 당황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원성친구단이 가르쳐줬는데요. 네, 좀 확실치 않을 때는요. 초반에는 그렇다고 조금 뭐 서로 이제 어떤 정석을 펼쳤을 때 네. 주위 모양에 따라 배석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게 뭐 뒤처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자, 간명하게 선택을 네. 합니다. 저라면 숨도 안 쉬고 뒀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좌하 정석은 마무리가 됐고요. 좌상과 또 어울리는 진행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간을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흑도요.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여서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성계 선수가
그냥 뭐 이쪽 받겠지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은 당연히 이제 이쪽을 붙이는 거고요. 여기 젖히면 이제 뻗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은 이 간격이 흑이 상당히 좋아요. 네, 잘 이렇게 어울렸는데요. 잡으면은 이쪽 간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칸을 띄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저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이라든지 아니면 날짜로 이제 씌워가는 수, 뭐 이런 수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두 번의 정석 선택이 있었는데 왠지 좀 흑이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간격이 좀 흑의 입장에서는 딱 좋습니다. 지금 흑이 좀 갈등이긴 하네요. 그냥 뭐 이쪽을 늘어두는 수, 지금과 같이 잡는 수,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라면 여기를 또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제 좀 이 배석이 다르니까 계속 미는군요. 그리고 이제 잡아서 이 모양을 크게 키우는 거죠. 백이 이쪽 부분을 뻗는다면은 충분히 또 싸울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 단수를 하나 당했는데 이쪽 간격이 괜찮으니까 단수보다는 뭐 그냥 넣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정석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상입니다. 나를자로 걸쳐가자 한 칸 높게 협공을 했고요. 백이 뛰자 고민을 해요. 이번에도 우변 받아야 할까요? 근데 우변 저 모양은 일단 백이 이곳이 워낙 좋아요. 이곳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곳을 당한다고 해서 이 돌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이곳을 당하면 이제 또 이렇게 띄어서 살릴 수는 있는데요. 거의 선수로 당하는 거고 우변 쪽에 백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흑이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네. 여기가 이제 한 번에 잡히느냐, 한 번에 뭐 잡힐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학생 선수가 이제 거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상변 쪽을 손을 빼겠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쪽 부근으로 이제 손이 오는데 이 교환을 해두는 것이 뭔가 이제 백이 봉쇄를 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어차피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면 네. 흑은 한 칸 띄거나 하면 되거든요. 들여다본 수는 이 부분으로도 좀 얇아지는 의미가 있고요. 앞에 얘기만 해주셨을 때는 좋은 교환이다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굳이 해둘 필요는 없었던 자리군요. 그러니까 이 교환을 유학생 선수가 이제 할 때는 이 교환을 하지 않으면 위쪽이나 해서 이제 위쪽으로 바로 이제 봉쇄를 당하는 것이 좀 겁나서 두었던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바로 왔을 때는 이 교환이 있는 것이 탈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곳이었어요. 자, 시간은 서로 사이좋게 5분씩 사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두고 싶은 곳이죠. 네. 이곳. 그리고 이곳. 네. 이곳 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곳. 그리고
또 이제 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일단 처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지금 백이 다가왔으니까 여기 빨리 살려야 돼. 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 텐데 여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백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내어주겠다. 대신에 이제 계속 큰 곳을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백도 좁혀서 잡기에는 좀 불만일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곳이죠. 들여다보고 이 전체를 계속 이제 노력할 수 있고요. 우변 모양을 다시 이제 또 집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장면에서 이곳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가니까 이제 백이 이곳을 간 겁니다. 지금 받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양쪽으로 문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안 받는다고 보면 얼만큼 당하는 건가요? 백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이으면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지켜도 여기 띄면은 거의 뭐 집이 없는 모양이죠. 네. 그 길을요. 저는 이 상변 쪽을 만약에 흙이 든다면 이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막는 수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을 씌워 간다면 젖혀서 막으면 이제 단수 치고 일단 뭐 폐 모양은 납니다. 네. 그렇다면 늦춰받아야 되나요? 타고 이쪽을 이어서 받으면 뭐 이런 곳을 이제 붙여서 뭔가 이제 타개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붙여가니까 백의 다음 응수가 쉽지만은 않네요. 뭐 그냥 치받아 받거나 한다면 좀 이렇게요? 당한 걸까요? 이쪽으로요. 좌측으로 또 둘 중에 하나 두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쪽을 치받는다면 네. 흙이 이렇게 치받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것은 흙도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네. 뭔가 이 돌이 그렇게 뭐 공격당하는 돌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을 흙이 갈라오게 된다면 오히려 백이 이 돌에 대한 이제 수습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받고 싶은 곳은 아니고요. 그럼 우측을 치받는다면 바로 막아서요. 넘어갈 수가 없나요? 여기가 선수고 다시 이쪽을 치받았을 때 다음 백의 자세가 굉장히 나쁜데요. 그렇다고 젖히자니 어딘가 한 곳을 끊길 것 같아서 일단 모양은 그래도 젖혀야 될 것 같아요. 끊으면 문제 없을까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잡는다면은 일단 넘어가서 연결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을 막거나 한다면은 글쎄 이런 부분을 갈라서 뭔가 이제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두 선수가 시간도 거의 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잼에서 이제 뭐 한 1분 정도 더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비슷하게 사용을 하다가 그래도 이 붙임을 당하고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쪽이 타이잼이거든요. 네. 사실 이 본선에서는 초장, 중장 선수들 대국에서 거의 뭐 바둑이 거의 결정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역시 결선에 대국을 하니까 초장 선수들 쉽게 그렇게 뭐 본선에서 대국만큼 그렇게 빠른 진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학생 선수도 이 본선에서는 굉장히 이제 초반 선수로 나와서 상대를 확실하게 좀 압도를 했거든요. 네. 뭐 장성규 선수도 역시 그랬었고요. 네. 장성규 선수가 이 직장인 바둑 대회에서 타이제미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결선 진출이 목표였고요. 그리고 진정한 목표는 마지막 줄인 것 같네요. 이번 대회 이변을 일으키고 싶다. 네. 쉬워갔어요. 이렇게까지. 저도 졌어도 처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뭔가 감각으로는 여기를 두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두네요. 일단 흑도 모양은 뭐 이런 곳을 붙이는 것이 맥점으로 보이는데요. 나가는 쪽을 일단 막습니다. 찌르고요. 다 막고. 이렇게 잡아도 이것은 또 이어도 다음 이쪽 연결이 확실치가 않으니까요. 중앙도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요. 끼워서. 네. 일단 붙이는 것이 맥점으로 보이고 선수 교대 3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변에 있어서 검토실이 굉장히 시끌시끌할 테고요. 네. 감독들이 상당히 바쁘겠죠. 네. 이제 중량 선수들에게 이 모양은 이렇게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곳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 일단 정리 끝나면 우하 쪽, 이쪽 어떻게 두어야 하고 우상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 이제 백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감독의 특성상 타이젠 김용환 감독은 아주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것 같고요. KT 이성재 감독은 예전 김성룡 구단만큼 또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열정이 대단하죠. 네. 지금 자세로 볼 때는요. 유학생 선수가 여기서 더 안 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본인 둘 차례인데 침착하게 물 마시면서 바둑판을 응시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수가 떠오르지 않으면 아마 중장 선수에게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시간을, 시간도 거의 다 됐어요. 네, 다 사용하는 쪽을 택할 것 같네요. 네. 이 다음 한 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도원 선수와 박정규 선수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감독 그리고 이제 중장 선수들 지금 열심히 지금 다음 수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있을 거고요. 중장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일찌감치 승부처를 맞았습니다. KT와 타이젠의 결선 8강 경기. 일국 3대3 릴레이 대국 초장으로 출전을 했던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일단 다음 주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표정은 편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초장 선수들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 중장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각 팀의 두 번째 주자 입장했습니다. KT의 중장 선수는 박정규 선수입니다. 과연 이성재 감독이 어떤 주문을 했을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여줄 텐데요.
타이잼의 중장 선수 이도원 선수. 이도원 선수의 시선은 그 승부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 일단 뭐 대국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 네. 그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바둑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정규 선수와 역시 붙이는 자리 두어봤고요. 일단 뭐 붙이는 수가 맥점인 것 같고요. 그 수가 일단 뭐 일감입니다. 네. 아마 타이잼에서도 붙이는 수는 준비를 해뒀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여기 두면 참 곤란하겠다 할 때 이제 상대방이 뒀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수를 예측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 알아서 둬라. 네. 감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보여주신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네. 제가 앞으로는 예측을 좀 안 해야 되겠어요. 감독들이 뭐 더 좋은 수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참 공정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주시는 게 검토실에 다 보이죠. 네. 일단 어. 저기 막는 것까지 선수죠. 지금 백이 여기를 지금 끊는 수가 안 됩니다. 단수 치고 뭐 이렇게만 가도요. 네. 이쪽이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변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뭐 이쪽을 치받거나 치받으면 여기 막았을 때 이쪽 연결도 있습니다. 그것도 피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한 칸 뛰거나 해야 하는데 여기가 일단 선수고요. 네. 여기가 선수인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죠. 붙여 나가거나 한다면은 일단 흙이 상당히 잘 된 진행이에요. 저 치는 수. 저 치는 수가 뭐 되기는 합니다만 여기 단수는 한번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뭐 이렇게 차단하는 수는 역시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쪽 시키는 것은 이렇게 씌우면은 자체로 거의 장문으로 잡혔는데요. 그 우상은 백이 찝는 게 선수는 아닌 걸까요? 네, 이 수로 뭐 이렇게 이제 찝는 수가 있긴 한데요. 예. 단수 치고 손을 빼게 되면 끊을 때 이제 백이 끊으면 그냥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 버립니다. 네. 다음이 별로 없군요. 아니면 흙이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아예 먼저 끼워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있고요. 네.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 단수. 이 단수도 조금 아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나중에 수습이 돼 있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수가 되지는 않지만 중앙 쪽으로 뭔가 이제 활용하는 수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아예 뭐 이쪽 부분을 먼저 띄어서 모양에 따라서 이쪽으로 단수 칠 것인지 이쪽으로 단수 칠 것인지를 나중에 결정하는 거죠. 여기를 끼워 입고 두는 것도 강력한 수네요. 네, 박정규 선수도 이 진행을 택하네요. 박정규 선수가 사실 뭐 KT 선수 중에서는 또 상당히 좀 오래된 선수예요. 항상 이 주전 선수로 이제 출전을 했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손이 너무 빨라서 본인이 이제 두고 난 다음에 어이없는 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 선수가 변했어요. 굉장히 좀 침착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용도 좀 좋아지고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아직도 돌을 잡는 방법은 색다릅니다. 보통 검지 위, 중지 아래
돌을 쥐기 마련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중지 위, 검지 아래. 프로들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착점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네, 뭐 커제도 엄지 손가락으로 착수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 길 들여다봐서 뭔가 이제 좀 비틀어 보는데요. 자, 이도원 선수의 고급 스킬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장면에서도 통할까요? 그런데 흙이 뭔가 좀 다르게 두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이곳을 둬서. 파울을 하면요. 끼워 있고요. 단수를 쳐서 이게 회돌이 축인가요? 결국에는 때려내야 하는데 네. 이쪽으로 단수 쳐서 축이 됩니까? 아래까지 걸리는군요. 네. 지금 이곳을 두고 밀어갈 때 이제 이쪽 부분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이곳을 지켜서 이쪽에 실리를 내어주고 대신에 이제 연결하고 두텀 차지하는 것. 이 진행을 지금 박정배 선수는 선택을 합니다. 거기요. 이렇게 해도 백이 나가서 차단이 어렵다는 건가요? 근데 백도 이쪽을 한번 먼저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렇게 받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길을 이쪽이 이제 받았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찌르고 끊었을 때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위가 또 걸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변에서 백을 아주 뭐 강력하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물러나야 할 것 같아요. 중앙은 내어줘야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것은 백이 또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흙이 귀 쪽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지금 받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이연수로 이쪽을 맞고요. 여기를 찌를 때 이쪽을 뭐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두는 것이 더 나았는데요. 뭔가 이제 너무 다 하려고 하니까 이곳을 당했을 때 다음 응수가 어렵네요. 네, 타이젠과 KT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